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준들이 이게 좀 많이 달라져서 좀 이게 억울한 사람이 많이 보는. 그러니까 큰 공간 점포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그 안에서는 또 점포가 막 쪼개져 있거든요. 저쪽 용인 기흥 쪽에 있는 수원 아울렛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국가 단위에서 진행하는 이 기준이라는 게 그 생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이런 과정은 아마 지방 분권이나 지방자치가 필요한 게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저기 보면은 소각장과 관련돼서 지금은 이제 소각장은 말보다는 영통에 있는 자원해수시설이죠. 이제 우리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여러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또 저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 들으면서 그런 갈등들을 좀 잘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쪽에 투기 옆에 보면 KDLC라고 용어가 있습니다. KDLC라고 용어가 있는데요. 저게 어떤 거냐면은 전국 자치분권 지도자 회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자치와 분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광역의원, 뭐 또 기초지자체 의원님들, 또는 일반 저처럼 일반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런 조직인데요. 지난 4월 20일 월요일 날인가요?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역본부 창립식을 좀 했고요. 또 4월 17일 날은 대전에서 총회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저 단체에 정책위원장을 좀 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관련된, 분권 관련된 연구를 하고, 참고로 저 단체의 상임회장님은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수원 시민들은 이제 시장님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시장님 역할을 하시면서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또 자치분권의 지도자 회의의 전국 조직의 회장으로서 많이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제가 좀 시장님을 도와서 또 그런 일들을 좀 하는데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잘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예. 오늘 브리핑 중에 오늘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그 LH 투기 관련 시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까지 다 지금 엮여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기회에 적폐청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간 브리핑 해주신 유문종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메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원의 독립운동 이야기입니다. 수원에는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나오고 독립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수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수원박물관에 근무하신 이동근 학예연구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원 지역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 3월입니다. 그럼 3월 하면 독립운동이 떠오르게 되는데 바로 3.1 이제 독립운동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사 속에서 대왕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송 부장님? 저는 세종대왕.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여기 유 대표님께서는 장군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바로 장군. 이수신 장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열사. 이제 저희 이제 안백년 이상 사는 사람들한테는 누나로 기억되는 분이에요.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누나 하면 누가 떠오르냐고 했더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누나로 배운 게 아니고 열사로 배웠는데. 자, 열사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군요. 안중근. 열사, 안중근 열사. 유관순. 그렇죠. 유관순 열사. 네. 그래서 3월이면 항상 저희가 3.1 독립운동을 기억을 하면서 유관순 열사를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3.1 운동의 성지라고 또 이야기가 되는 곳이 바로 저희 수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격한 3.1 운동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계층들이 이제 3.1 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3.1운동의 성지라고도 불리는 그런 고장이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와 함께 3.1운동 이후에 또 벌어졌던 독립운동 이야기,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수원에도 독립운동가가 많이 계신가요? 네, 수원에 독립운동가 많이 계신데, 오늘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여기 오게 됐는데, 지금 장소가 네.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데와 이제 다른데, 이 이제 미스틱 프로가 있는 이 스튜디오가. 네, 스튜디오가 있는 이 동네가 독립운동의 이제 가장 메카입니다, 수원에. 네. 이 교동이요? 네.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동인데, 예, 예. 이제 100년 전에는 네. 산누리로 불렸던 곳입니다. 산누리. 네,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왜 산누리인지 아시겠어요? 산에 있는 누리다. 그쵸. 누리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누각에 이제 문자를 누각? 쓰는데, 누각. 산은 당연히 매산자입니다. 팔달산. 그렇죠, 팔달산. 네. 우리 수원 촌놈들 된 발음하는 팔딱산. 팔달산 자락이 네. 팔달산 서남쪽 자락 아래에 있는 이제 그 동네 이름에서 산누동,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때 산누리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뭐 예전부터는 이제 닭골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제 산 밑에 온폭 파여진 게 이제 우리 옛날 집들 보면 다락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위층에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바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팔달산의 서남 쪽에는 강루가 하나 있습니다. 강루요? 네, 그러니까 누각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저 알아요. 예, 화성 시설물 중에 네, 화양루. 맞습니다. 네. 화양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화성이 축성되면서 이제 선안강루, 화양루가 있던, 그래서 그 화양루 아래에 있던 동네, 이게 바로 산누리입니다. 산누리. 네. 근데 이제 그 산누리에 독립운동가들이 제일 많이 배출된 곳입니다. 그 산누리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PPT를 한번 보시면서, 네. 먼저 제가 아까 이제 이제 3월이 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만남을 갖게 돼서 이제 참 소중한데요.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2주년. 네. 벌써 100년이 이제 훌쩍 넘었군요. 뛰어넘는 네. 세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 지역의 3.1운동부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수원의 3.1운동은 이제 그 3월 1일 날 방화수리점 용두각 아래에서 이제 수백 명의 만세를 불렀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록이 사실은 이제 해방 이후의 이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정말 3월 1일 날 그때 만세가 거기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서울하고 이제 같은 날이. 네, 같은 날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네. 이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 해방 이후에 기록을 남긴 분이 네. 이제 당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손병희, 천도교 이제 교주였던 3.1운동을 이제 움직였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네. 손병희의 비서 그래요?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헌이라는 이제 그분인데 그분이 남긴 이제 그 3.1운동 비사라는 이제 그 3.1운동의 전말을 다 기록한 그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 이병헌 그분이 서울로 가기 전이 이제 바로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이에요. 네. 근데 수원에 이제 천도교가 굉장히 교세가 셌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북수동 성당 자리, 네. 거기가 천도교 수원 대교구였어요. 그래요? 예, 그냥 일반 교구도 아니고 대교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카톨릭 성당이 바뀐 네, 그거는 거예요? 이제 해방 이제 그 일제강점기 이제 이제 전후에 이제 이렇게 그렇군요. 이제 이사를 가고 하면서 이제 바뀌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가 손병희의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발탁이 돼서 서울 이제 천도교 이제 교당으로 이제 가게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천도교 수원 대교구 옆에는 지금도 남아있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교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3.1운동은 종교 세력들이 주도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합류를 하면서 이제 그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이제 거족적인 민족 독립운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수원의 어떤 3.1운동을 움직였던 인물들이 바로 그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도교, 수원 대교구,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원 종로교회, 기독교 이제 세력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그 학생들이 바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산누리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제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그 사전에 3.1운동의 사전 모의 등에 다 관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3월 1일 날 서울에서 만세가 불린다는 것을 이제 우리 수원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병헌 선생이 이제 그 기록에 남겼던 수백 명이 모여서 만세를 불렀다라는 것은 조금 과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이제 사전에 조직하고 그거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제 기독교 측 세력의 김세환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천도교 측의 이제 이병헌, 그리고 이제 수원 대교구 등의 이제 역할들을 볼 때 이제 서울과 때 맞춰서 만세를 이제 소규모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이제 부른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방아수리정 용두각 아래에서 이제 대한독립만세가 외쳐지면서 이제 그 만세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제 팔달산에 이제 가장 높은 곳, 이제 임금님도 그곳에 올라가셔서 이제 군사 지휘를 했던 바로 팔단세의 가장 높은 데 있는 이제 장대가 하나 있죠. 네네. 장수가 있는 이제 그 머물면서 이제 그 군사 지휘를 하고 하는 곳이라고 해서 장대라고 부르는데, 화성장. 네, 맞습니다. 네. 서쪽에 있어서 원래 서장대가 서장대. 이제 명칭이 되어 있는데, 화성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장대다 해서 화성장대라고 이름을 또 이렇게 지어주신 것도 정조대왕께서 그 이제 아까 우리 대왕하면 세종대왕 딱 떠오르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수원 사람들은 대왕하면 정조대왕이 먼저 떠오르는. 그렇죠. 네. 아까 정조대왕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래서 정조대왕이 이제 화성장대란 이름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화성장대로 큰 글씨도 써가지고 그 현판을 이제 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화성장대 현판은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원본이 이제 남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모사한 거를 이제 붙여놓은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 서장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그 이제 화성을 축사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여기를 지켰던 이제 장용 외용 군사들이 있어요. 그 군사들이 훈련을 했던 그런 넓은 터가 있습니다. 동쪽에 넓은 터, 어디가 연상되십니까? 동쪽이요? 네. 연무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동장대인데요. 이제 연무대라고 또 부르는 게 바로 그렇게 이제 장용해온 군사들이 무예를 연마하던 그런 이제 장소였기 때문에 연무대라고. 활터가 있는 곳. 네, 활터가 있는 곳. 예, 지금 이제 활터가 있는 그 넓은 곳이 연무대인데, 바로 그래서 서장대, 연무대 이런 곳에서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만세운동이 퍼져나가면서 또 대한독립만세가 이제 외쳐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3월 26일 이때는 이제 성 안에도 시장이 있었고 성 밖에도 시장이 있었는데, 성 안에 있는 시장들은 이제 그 이제 상점이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상권이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그런데 그때 이제 성 안에 있던 시장의 이제 상인들이 철시 투쟁이라는 걸 합니다. 철시. 네, 돈 안 철시. 벌겠다고 그냥 문을 닫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을 닫은 겁니다. 참. 지금 이제 아까도 소상공인 이런 이제 얘기들을 우리 유 대표님께서 해주셨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는다? 이거는 굉장한 어떤 이제 각오가 없으면 할 수 그렇죠. 없는 일이에요. 네. 자기의 생활을 하려면 계속 가게를 열어서 이제 상업을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굉장히 거족적인 또 독립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장터나 이제 그 이제 시장이 있던 곳에서는 철시 투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도 경찰들 보내가지고 가게 문 열어라 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이제 철시 투쟁이 강하게 벌어졌는데, 바로 성 안에서 그런 철시 투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29일 날 이제 그 화성 행궁 봉수당 앞에서 대한독립만세가 외쳐지는데요. 제가 이제 벌써 이분들의 이제 그 대한독립만세를 이제 밝혀낸 게 이제 그 10여 년이 벌써 흘렀어요. 바로 그 거기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분들은 누구냐? 누구실 것 같으세요? 나에서. 김양아. 맞습니다. 우리 유 대표님은 뼈에 사무치도록 수원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수원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송 부장님도 이제 수원 사람이 되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제 바로 수원 기생들이 이제 화성행궁 봉수당 앞에서 만세를 불렀고, 이제 거기서 만세 부른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봉수당을 일제가 침탈을 하면서 병원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생들에게 이제 정기적인 위생 검사를 이제 받게 하면서 이제 했던 날인데,
그날이 이제 위생검사를 받는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검사를 받으러 왔던 기생들이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그 봉수당이 이제 자예의원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칩니다. 태극기도 준비하고요. 네, 미리 이제 태극기도 준비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예의원에 있던 이제 의사들이 네. 이제 다 일본인이었습니다. 네. 의사들과 이제 그 간호사들이 깜짝 놀래갖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왜냐면 자기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쫓게 돼요. 이제 막 나가라고. 근데 그 나가라고 했던 공간이 화성행궁의 이제 신풍로의 오른쪽하고 왼쪽 공간이 이제 군영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건물은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군영, 왼쪽은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군영. 그게 이제 장용회용 아까 이제 그 군사들이 입직수기, 숙직, 오늘날 같은 숙직 같은 거죠. 그런 걸 서던 이제 그런 곳인데 그 북군영 건물을 일제가 이제 그 수원 경찰서로 만들어요. 경찰서. 네. 그래서 사실은 쫓겨나고 나서 뒤돌았었을 때 5분도 안 되는 그 행군 공간 안에 그 거리, 그러니까 이제 5분도 안 되는 곳에 바로 이제 경찰서가 있으니까. 일제 수원 경찰서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 수원 기생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또 기생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경시청이에요. 그래서 그 경시청의 이제 그 아래 단계가 이제 다 경찰 그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생들을 통제하고 관리했던 그 헌병 경찰들이 있던 그 앞에서 이제 다시금 또 대한독립만세를 우리 수원 기생들이 기계 있게 외쳤던 겁니다. 와, 정말 네. 그 경찰들 총칼 앞에서 외친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네. 사실은 MBN에서 이 이제 수원 기생들의 만세 운동을 이제 취재를 해서 같이 녹화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수원 기생들의 만세 운동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면 어떤 분이 막 그 독립운동사도 연구하고 막 강의를 이제 진짜 독립운동 하듯이 하네 막 그러면서 농담 삼아 당신 같으면 그때 헌병 경찰들이 총칼을 앞에 들이대고 있는데 만세 불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뜨끔하네요. 예, 뜨끔해도 저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수원 기생들은 그 당당하게 그랬지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그 기생들의 당시에 이제 나이가 주로 10대예요. 10대. 그래서 이제 그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이제 수원 기생 김양화는 이제 당시에 2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기생들을 이끌었고 가장 이제 큰 이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기생이었고 이제 다른 기생들은 이제 17, 8 뭐 이렇게 이제 15살 수원 기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어린 여성들이었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조금 천대받았던 그런 기생들이었지만 꿋꿋하게 대한독립의 만세를 외치면서 조국의 독립을 열망했던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 이제 이제 기생들이 만세운동을 부르고 난 모습을 또 보니까 이제 바로 그 행궁 앞에가 이제 종로 내거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종로 내거리에 이제 북수리, 남수리 이쪽으로 이제 북수리 쪽이 주로 이제 상가들이 또 설치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기생들이 이제 아침에 오전에 이제 그 11시를 전후해서 이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거거든요. 그 이제 소식이 이제 퍼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바로 일본 경찰서 앞에서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 기생들은 다 붙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실들을 이제 수원에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듣고 이제 저녁 때 이제 또 한 번의 철시 투쟁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날이요? 네, 그날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제 경찰서와 이제 그 소방조원,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이제 그때 당시 관리들은 다 동원이 됩니다. 이제 만세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불어난 그리고 만세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엄중 경계한다라는 이제 일제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만세 운동은 사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외침은 숨어서 하는 독립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적에게 조국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부르는 만세운동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 이런 장소를 통해서 대한독립 만세가 외쳐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디에서 이제 만세가 외쳐지냐면 바로 장터입니다. 장터. 장이 서는 날. 네, 장이 서는 날 주로 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일제의 그런 어떤 이제 그 주구의 역할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조선의 백성들을 통치했던 기관, 그게 바로 면사무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사무소 앞에서 또 대한독립만세가 이제 많이 외쳐지고요. 그 다음에 또 경찰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파출소 같은 데가 또 이제 주재소라고 당시에 불렸습니다. 그래서 네. 주재소 앞에 가서 부릅니다. 그냥 잡아가서 정말 네. 뭐 그러는 거네 진짜. 아, 그 TV에서 보면 만세 부르면 막 총 쏴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총 쏴고 그렇진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3.1운동이 일어나자마자 네. 이제 일본 제국주의는 총기의 사용을 허락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비폭력, 비평화적인 이제 만세운동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맨손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칩니다. 근데 일제가 바로 거기다 대고서는 무력 진압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만세운동의 중간 이후부터는 굉장히 공격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수원 지역이 3.1운동의 성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수원 기생들이나 이제 많은 계층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계층들이 다 참여를 했던 게 바로 수원 지역의 만세운동이고, 바로 그 이후에 이제 공격적 만세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월 3일날 이제 우정 장안면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행정구역이 이제 구분이 돼서 지금 이제 화성시 되어 있지만 이제 당시에는 다 수원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원 지역이었는데 바로 그때 이제 면사무소 앞에서 만세 부르고 그 다음에 주재소 앞에 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만세운동을 부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순사들이나 이제 소방조원, 경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력적으로 그거를 탄압하는 그 과정에서 굽히지 않고 그분들이 사실은 순사를 때려잡는 일제의 주부죠. 네, 왜냐하면 그 순사들한테는 당시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즉결 심판권 이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민들을 통치할 때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가진 악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일제의 주구였던 순사를 직접적으로 몽둥이와 이제 돌멩이를 던져서 이제 격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제가 처음에는 이제 3.1운동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무력으로 이제 경찰들을 동원해서 탄압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도 대한독립 만세 이제 물결이 이제 아주 크게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군을 동원합니다. 아, 군대가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군대가 이제 동원이 되면서 바로 이 수원 지역에도 일개 소대가 파견이 되면서 이제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게 바로 1919년 4월 15일 날 제암리와 고주리에서 일어났던 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30여 명이 넘는 이제 분들이 이제 일제히 군인의 총칼에 무너졌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도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수원이 이제 또 이런 민족성이 강하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도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군인들이 이제 민간인들을 짓밟았던 적이 있었죠. 근데 군인들은 사실은 상대의 적군들하고만 싸우는 거잖아요. 민간인들을 그렇죠.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아픈 역사를 일제가 그렇게 이제 학살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역사를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서 반면 교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제암리 학살은 많이 알려져요. 고주리에서도 그런 학살 일이 있었나요? 네. 왜냐하면 제암리의 경우에는 이제 제암리 교회당에다가 이제 주민들을 몰아넣고 이제 학살을 했는데 그 학살을 하고 났을 때 사실은 그 교회를 불태워 버렸어요. 근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를 불태운 이유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증거 인멸을 위해서 태운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 살상을 한 거를 없애려고 다 태워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동을 해서 그 옆에 이제 마을이 고주리였어요. 그 고주리에 가서 이제 천도교
후에 이제 또 그 지역의 천도교에 이제 굉장히 높았던, 그리고 그 우정장안면의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김홍렬이라는 이제 그 중요한 이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과 그분의 이제 동생 김성렬, 그리고 그 가족, 일가족 6명을 학살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제암교회만 생각했을 때는 제암약사 사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100주년을 이제 지나오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고주리의 학살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 이제 왜냐면 그게 같이 학살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날? 네, 같은 날 같이 이제 일어난 학살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이제 수원 지역에는 이제 독립운동이 해방 직전까지 끊임없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를 또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이제 여기 이 산놀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젊은 학생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3.1운동이 바로 끝나고 난 이후에 1920년에 이제 조직이 되어서 조국의 독립을 열망했던 젊은이들의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국민단입니다. 네. 구국민단. 네,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민간인 단체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이 산누리 출신의 이제 20대, 그 다음에 10대, 이제 이제 18살, 이제 그 다음에 19살, 그 다음에 이제 20살의 그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목표는 뭐냐면 조국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독립운동은 주로 3.1운동을 하다가 잡혀간 이제 그런 유가족들을 이제 말하는데, 그런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가족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이제 발간했던 이제 독립신문이라든지 그런 어떤 회보들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포하면서 이제 민족적인 그런 이제 각성을 이제 일깨우는. 그리고 또 이제 여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국민단의 이제 국내에서 활동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이제 만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상해로 가자. 만주가 아니고 상해입니다.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되자. 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다치신 분들을 우리가 치료해주자라고 해서, 사실은 그때 이제 체포되기 이제 직전에, 이 이제 구국민단의 사건이 딱 드러나고 체포되기 직전에 사실은 준비를 다 했어요. 상해로 가려고? 네, 상해로 가려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있던 이제 이 구국민당의 단장이 누구냐 하면, 제가 좀 이따 또 독립운동가를 할 때 말씀드릴 텐데, 박선태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박선태라는 분이 당시에 19살. 네. 근데 바로 이 산누리 출신. 엄청 젊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선경이라는 이제 열사로 이제 저희가 부릅니다. 네, 이선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선태 이제 단장이 이선경 이제 열사한테 만주란 대장 상해로 이제 상해로 가기 위한 군자금을 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상해로 가서 간호가 되려고 할 때, 사실은 다 이 구국민단 사건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단원들이 다 체포돼서 이제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 옥고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붙잡혀 가다 보니까, 일제가 이제 독립운동가를 잡아갔을 때 굉장한 고문이 많이 행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 이제 이성경 열사가 옥중에 병이 납니다. 멀쩡했던 우리 젊은 여학생이 잡혀가가지고 옥중에서 병이 나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재판정에 나타나질 못해요. 네, 아파서. 재판정에도 나올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걸석재판이라고 하는데, 걸석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걸석재판에서 이제 징역을 받고 집행유예로 해서 이제 풀려나시게 되는데, 풀려난 지 9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나이가 19살에 근데 바로 이성경 열사가 여기 산누리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산누리의 그런 어떤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승복하신 이성경 열사의 그런 이제 모습들인데, 바로 그게 구국민단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좀 광고 하나 하자면요.
그 19살에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올해가 이성경 열사가 돌아가신 지 100주기 되는 해입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저희 수원박물관에서 이 100주기를 이제 그 기억하고 이제 기록하기 또 위해서 이제 4월 말에 이제 이 산누리의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가 좀 많이 이제 또 완화되거나 하면 저희 수원박물관에 오셔서 또 다른 독립의 어떤 기운을 이제 좀 한번 느껴보시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수원박물관이 저기 경기대 그 경찰청 지나서 있는 거죠? 네, 경기지방경찰청 이제 수원 지나서, 예고고등학교. 수원 예고고등학교하고 네. 마주보고 있습니다. 4월 말에요? 네, 정말 또 가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이제 많은 부분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국민단 사건 이후에도 많은 이제 독립운동들이 펼쳐지는데 일단은 이 수원 지역에 또 뭐가 이제 그 어떤 침략이 많았냐면 경제적 침략이 또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정조대왕께서 이곳을 이제 화성을 건설하면서 황무지였던 많은 땅들을 이제 그 국영지로 개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둔전. 사실 서둔동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둔전입니다. 둔전. 둔전. 그래서 네. 이제 서쪽에 있는 둔전이 서둔동이라는 그 이제 지명 듣기 나올 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둔전이 국유지다 보니까 일제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일본 제국주의 것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러면서 네. 일본 제국주의에 그 이제 농업 경제 회사들이 침탈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농업 침탈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동양척식 맞습니다. 주식회사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한테 이 둔전을 불화해요. 그래서 수원에 동청농장이라고 동청농장이 크게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국무농장 그리고 아예 본사를 수원에 뒀던 동산농사 주식회사가 또 이제 설립을 하면서 동산농장 이런 대규모 일제의 농장들이 이제 경영이 되는데 그게 다 우리 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다 정조대왕이 다 이제 그 일궈놨던 그거를 이제 뺏어가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수원에 농사진 데가 없는데 그 당시는 그런 뭐 서둔의 둔전이라든지 맞습니다. 그 농사 이런 게 많이 있었군요. 그렇죠. 논들이. 그래서 서둔동, 그 다음에 지금 만석공원으로 이제 바뀌어서 그 주변이었지만 거기가 또 대유둔이라고 그래서 대유평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농지가 있대. 근데 우리 그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장안문 바깥이 다 논이었잖아요. 그게 대유평자락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도시가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공원 저수지면 만석거만 이제 만석공원으로 저수지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경제적 침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작농으로 이제 우리 수원에 이제 그 농민들이 고용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족적 차별이나 이제 강제, 억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1920년대부터 끊임없이 소작쟁이가 일어납니다. 수원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수원에 소작쟁이가 굉장히 또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1920년 그리고 1930년에는 소작령이 이제 바뀌면서 오히려 더 이제 심하게 이제 이 조선의 농민들을 억압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소작쟁이인데 그래서 이러한 농민들의 이제 소작쟁이도 중요한 독립운동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의 이제 많은 지역 유지들,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들이 이제 신간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회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도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이제 민족의 어떤 대변인 역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또 수원 청년동맹, 수원 소년동맹 이런 것들을 결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청년동맹이나 소년동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 조국 독립을 위한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이제 그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이제 농민과 이제 그 노동자들을 깨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계급을 이제 각성시켜서 민족 독립을 이루자라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 청년동맹, 수원 소년동맹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또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 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행사일 때 경문을 써서 이제 그 중요한 장소에다가 써붙이게 됩니다. 유인물을 배포하는 네, 유인물을 배포하는데 붙이기도 하고. 네,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윤문정 대표님께서
우리 이제 민주화 운동 하시면서 네. 대자보 많이 써보셨죠? 그렇죠. 네. 이 네. 대자보가 사실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이 젊은 청년들이 벌써 그 대자보를 만들어서 그 무산 대중에게 이제 그 국함 이렇게 이제 그 알림에서 우리가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써서 그 주로 이제 장안문 이런 데다가 사람들 많은 데다가 이제 붙이고 사람들이 많은 데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다가 또 그 경문 사건에서 잡혀간 이제 김장성이라는 분이 또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20대 젊은 청년이었는데 우리 그 김장성이라는 분이 또 이 산누리 출신이에요. 참, 이 동네가 굉장히 뿌리가 있군요. 그럼 이 산누리가. 근데 이 동네 그것도 이제 산누리 출신이신데 이 김장성 이 청년도 사실은 이제 옥고를 치르고 나서 풀려나서 이제 1개월도 안 돼갖고 순국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뭐 한두 달 이렇게 옥살이 하고 나온 거, 아이 뭐 몇 개월 안 했네 이러실 수 있지만 그 1, 2개월의 옥살이가 굉장히 그 견디기 힘들 정도의 많은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징역을 오래 사셨으니까 뭐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하고 뭐 훌륭한 분이다 이런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갔던 분들은 다 그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하셨던 그 모습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김장성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미난 게 이제 아까 나혜성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제 수원의 신여성 하면 이제 나혜석 떠오르시죠. 근데 이제 나혜석도 사실은 서울에서 이제 만세운동에 참여를 해가지고 5개월의 옥살이를 해요. 근데 이제 1940년대에 가면 이제 그 사회주의에 더 경도된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 수원 예술 호영 불악부라고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모임과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예 이제 제가 아까 상해 만주가 헷갈렸는데 이 수원 예술 호영 불악부의 이 청년들은 만주로 가고자 합니다. 무장 투쟁하는 거죠. 네, 무장 투쟁을 하러. 우리 젊은이의 힘들을 이제 만주에 가서 모아서 그 이제 그 만주에 독립운동하는 그분들과 함께 해서 무장 투쟁. 근데 이게 서로 편지를 주고받거든요. 그러면서 그 결의를 다지는데 이 불신검문에 이 편지가 발각이 됐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제 그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 이제 옥고를 치렀던. 그리고 아까 이제 나혜석 말씀하셨는데 나혜석의 조카 나석균이라는 또 이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낙서 사건이라는 걸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나석균은 낙서에다 뭐라고 썼냐면 당시에 이제 조선 총독이었던 이제 미나미 총독을 미나미 총독을 주살하자라고 씁니다. 야, 용감하네. 엄청 큰 사건이었죠. 엄청 큰 사건이었는데 이제 당시에 유언비어, 낙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했어요. 일본 제국주의한테.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을 또 일으키고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태평양 전쟁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도대체 누가 이제 우리 총독을 이제 암살하자고 이제 주살하자고 썼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잡아내거든요. 근데 어떻게 잡아냈냐 하면 글을 아는 젊은이들을 다 경찰서에 잡아가가지고 똑같이 글씨를 쓰게 합니다. 필적을 대조해갖고 이 나석균을 잡아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치열했지만 우리가 해방 직전까지도 독립운동을 이렇게 이제 해나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제 독립운동가들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수원적 독립운동가들.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김세환 선생님 그 3.1운동 민족대표 48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측 대표였고 경기도와 충청도에 이제 3.1운동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이제 분이고, 그 다음에 이하영 이제 목사 같은 경우는 3.1학교 건립에 관련을 했다가 이제 그 3.1운동 당시에는 평양 진남포에 가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성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누리의 우리 열사. 그리고 김양화, 수원 기생의 만세운동이었던. 그리고 저 조한득이라는 분이 또 특이한데 그 당시에 이제 총독이 이제 저 양반이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이제 우리 조한득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할 때 우각희 총독이었는데 우각희 총독을 또 처단하기 위해서 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폭탄 설계도를 만들고
이제 모의로 이제 어떻게 하면 총독을 처단할까 그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또 발각이 됩니다. 아하. 이제 실행하지 못하고 사전에 발각이 되었고 또 옥고를 치르셨던 분이시고 김장성 아까 이제 경문 사건으로 했던 이제 분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박선태 바로 고국민단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또 3일 학교의 건립에도 관여를 하셨고 우리 이제 만주에 가서 이제 양성중학교라는 이제 민족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이제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셨던 우리 임면수 선생이 있습니다. 임면수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수원 시민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기금을 걷어가지고 임면수 선생 동상을 우리 수원 시민 힘으로 그렇죠. 세웠죠. 그래서 네. 그게 지금 이제 올림픽공원에 네, 시청 앞에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홍종철 선생님이 아까 수원 예술호연구학부 이제 만주에 가서 독립투쟁하자고 했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정근, 백남열, 김은효 선생님은 바로 우정장안면에 이제 만세운동을 이끌다가 이제 제한미 학살 사건으로 이제 그 희생된 분들하고 그 전에 이제 또 발안에서 만세운동 하셨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수원 지역의 전체적인 독립운동의 흐름과 우리 수원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오늘 그 강의사님의 말씀 중에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이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화성 행궁에서 이름 없는 그 10대 기생들이 그 총칼 앞에서 이렇게 만세운동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생이라고 한다고는 굉장히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참 용기 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우리가 이름은 없지만 두고두고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원의 독립운동 이야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동근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 되셨나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또 잠깐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몇 분이나 참석하셨죠? 오늘 32명 참석하셨네요. 이재순 선생님이 네네. 좋은데요. 말씀 좀 듣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저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이름을 불러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또 그다음 또 궁금한 내용이나 뭐 이렇게 뭐 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수원이 도시가 된 다음에 수원에서 살게 되어서 예전의 수원 모습을 이렇게 지명하고 연관지어서 하나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뭐 만석거가 저수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그쪽이 다 이렇게 농사를 짓던 곳이었고 지난번에 서둔동의 유래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수원을 다니면서 그 지명이 설명 들은 거하고 연관되어서 좀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유익합니다. 시간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사회 보면서 수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증명사진으로 딱 그 멋지게 지금 보고 계신 분인데 구균철 선생님이신가요? 구균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요. 예. 되게 알찬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참 그분들의 삶을 후손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 건 너무나 큰 재앙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수원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수원박물관이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학교하고 연대를 해서 학생들도 꼭 한 번씩 박물관에 가서 보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시간은 좀 많이 갔지만 우리 윤재열 선생님 우리 또 제자가 오늘 강의했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늘 그 학예연구사님 보면은 자랑스럽고요. 든든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들었는데, 어린 그 기생들이, 나라의 그 어려움 때문에 총칼 앞에서도 목숨을 그 담보로 해서 투쟁을 했는데, 그걸 보고도, 저 나름대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족적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과연 그 자부심만 느껴야 될 건 안 같은 것 같아요. 부끄러운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역시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그 멋진 강의를 해주신 이동근 학예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데요. 우리 유문종 소장님 또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늘 다음 주에 강의하실 우리 곽호필 전 도식 전태실장님도 같이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 강의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마치겠으면 좋겠고요. 그 강의 중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수원이 굉장히 넓은 논농사를 짓는 이런 도시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 이제 바뀌는 변화의 과정들을 우리 곽 실장님께서 아마 재미있게 잘 전달해 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를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그 다음 주 강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수원시 도시 성장의 역사라는 주제로 곽호필 그 수원시 전 도시정책실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알찬 강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즐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